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켓 드라이버를 찾아서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드리는 박준호의 투자 전략 마켓 드라이버 시간입니다. 박준호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근길 어떠셨나요? 네, 좀 중부지방이 꽁꽁 얼었죠. 미끄럽더군요. 네. 어쩌면 혹시 안 미끄러졌습니까? 네, 저는 안 미끄러졌는데 퇴근하실 아슬아슬하더라고요. 때, 네, 퇴근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영하 9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더 이제 정부지방은 더 꽁꽁 얼어붙을 텐데 오늘 증시는 좀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밤 미국 증시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미국 증시 특징입니다. 다우지수는 0.6% 상승으로 13,034선에서 마감했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는 0.16% 상승한 1,40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7% 하락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와 중국 증시 급등으로 전반적인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우선 ISM-P 제조업 지표 호재가 작용했고 또 ADP 고용 지표 또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중국 신정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중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미국 증시에도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밤에는 역시나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곳을 벌써 잡아내셨다니 대단합니다. 수많은 네. 재료들이 있었고 수많은 뉴스들이 있었죠. 네. 그 많은 뉴스들 가운데 무엇이 핵심인가 그것을 골라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수많은 뉴스 재료들이 있지만 모두가 그게 다 이 공해고 네. 노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네.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네. 이걸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지표들은 ISM 비조업 지표나 ADP 고용 지표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지요. 그것도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있고 네. 또 다른 중요치 않은 변수인데도 중요한 것처럼 막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골라서 우리가 선택을 네. 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의 그 드라이버가 네.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꼽으라면은 네. 하나는 미국 경기 지표고 네. 또 하나는 중국 증시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미국의 증시 드라이버가 되는데 네. 사실 오늘 기다린 것은 ADP 고용 지표가 어떤가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상 야금야금 좋아진다라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지난번 그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영향으로요? 예, 네. 상당히 많이 되돌렸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뭐 그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비교적 순탄하게 네. 나왔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정도. 네. 사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좋아질 일이 별로 없고 어느 정도는 좋다라는 예상을 하는데 예상에 미달하느냐 예상을 초과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용지표는 예상 수준에 네. 어느 정도 근접했다. 그래서 혹시나 예상에 못 미칠까 봐 걱정하던 걱정거리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재료죠. 네. 그러나 시장을 강하게 끌고 갈 그런 역할을 못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가 저번에 좋게 나왔는데 비제업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오면 또 비제업 지수도 당연하게 좋게 나옵니다. 어쩌다가 가끔 가다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에 불균형이 이루어질 때가 있지만 네. 통상적으로는 뭐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네. 계속 좋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지수도 당연히 뭐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했고 그 예상 수준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 수준을 만족시켰다라는 것은 네. 랠리의 재료로 크게 작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악재요인은 안 되지만 호재로서 강하게 끌고 가는 재료는 예상을 초과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을 초과하는 재료가 바로 중국 증시 급반등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상 미국 증시 랠리를 이끈 가장 중요한 팩터는 미국 경기 지표보다도 오히려 외부 요인 중국 네. 증시 급반등이 강한 드라이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조업 그 관련
이 주가들을 끌고 간 재료가 됐는데 네. 나스닥 지수는 의외로 약세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IT 네. 업종들이 주로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악재 요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아마 순환매 쪽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을 영향이 크고 대표적으로 애플 주가가 뭐 6% 이상 급락하는 네, 맞습니다. 그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네. 사실 애플 주가도 펀더멘탈로 지금 느닷없이 크게 하락할 요인은 없었는데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네. 이 애플 주가에 대해서 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느냐 하면 네. 이 오바마 신정부가 계속 그 자본이득세를 강화하는 네. 그런 그 정책을 계속 펴기 때문에 네. 내년도로 넘어가면은 애플 주가가 지난 3년간 끝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보유자산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맞을 우려가 있으니까 세금을 매기 전에 미리 처분해 버리자는 그러한 네. 그 심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이 올랐던 주가들이 네. 미국 정세에서 최근에 많이 그 주가가 조정을 받거든요. 특별한 악재 없이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많이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애플이 계속 그런 그 매물 압박을 받고 지금 계속 주가가 약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아주 강하게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관련 기술주보다는 네. 오늘은 중국 관련 경기 사이클주가 상당히 큰 그 정시 드라이버가 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 어제도 이제 중국 증시가 우리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역시나 예. 뉴욕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차트를 한번 참고를 네. 한번 보시죠. 중국 증시 차트를 보시면은 네. 지금 시장이 3% 저렇게 아주 강하게 급등하는 것은 지난번 저게 9월 달에 한번 있었죠. 네. 그러다가 연결하지 못하고 되밀려 버렸는데 이번에 다시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급반등에 특별한 지금 노출된 어떤 뉴스는 없습니다. 중국 증시가 경기 지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도 네.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시름시름 저렇게 네. 떨어지고 연중 최저점 수준 2,000포인트를 추락해 버려서 굉장히 의아하게 그동안에 많이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그 요인은 결국 그 펀더멘탈 요인이 아니라 네. 바로 중국 증시에서 공급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그동안에 대주주들이 물량을 못 팔게 해놨던 그 제한 시간이 풀려가지고 네. 그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또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도 자꾸 늘어나고 이러한 물량 압박 또는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는 계속 저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그걸 뭐 흐름이 계속 디카플링이라 이어졌었군요. 디카플링이라고 네. 펀더멘탈과 주가의 디카플링이 계속 나타났다고 하는데 네. 그 때문에 지금 아마 경기 그 지표 개선에 네. 베팅을 한 낙폭 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어제 아주 강하게 많이 들어왔는 그러니까 뭐 타이밍상으로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네. 어쩌면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아는 세력이 아. 강하게 들어갔다. 그것은 네. 뭐 기관들 중의 일부겠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이 미국 시장에 오늘 작용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바로 신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조만간 하나 내놓을 것이다. 네. 신정부 출범 기념으로. 네. 네.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저게 그 수급이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는 것은 아마 내부 어떤 정보가 작용했지 않을까라고 네. 개싱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주시장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나쁠 때는 네네. 그런 그 작용에 대해 신뢰성을 별로 안 주지만 지금 결국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고 네. 바텀아웃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타임이 네. 어쩌면은 그 경기 부양책을 한번 내놓는 재료가 아마 암암리에 있지 않은가. 네.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또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예. 그래도 그래서 성장성이 있어서. 일단 한번 작용하면은 네. 저 기대감이 시장에서 얼토당토하는 것 같으면은 네. 뭐 금방 끝나겠지만은 지금 충분히 그동안에 많이 예상을 했었고 또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네. 뭐 또 신년이 다가오면 신년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의
그 메시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네. 뭐 미국 시장이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이 작용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걸 기다리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이제 그러한 재료나 또는 재료거리가 나오면은 자금이 적시 투입될 만큼 대기하고 있다. 이것은 괜찮은 신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네. 역시 그 중국 관련주 그쪽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기 사이클주는 그동안에 많이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가격 부담이 없지요. 그래서 단기 모멘텀으로서 충분히 작용할 만하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씩 작용하다가 다시 되밀리고 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덜썩덜썩하면은 조만간 이 반등의 에너지가 한번 분출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도 하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우리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게 기계주 또 화학주가 되겠습니다. 네네. 뭐 조선이나 또는 철강 또는 뭐 다른 경기 사이클주 중에서 해운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많이 거론됐지만 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지금 업황이 나쁘고 실적 개선에 대한 작용이 주가로 끌어올리기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와 화학은 네. 중국 업황이 조금 개선되면은 이것은 가격이 또는 수요가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실적은 많이 나빠져 있지만 회복 그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네. 것들이 단기적으로 주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 업종, 화학 업종을 특별하게 이제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 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나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가장 많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는 네. 지금 아마 기관들이 많이 몰려 있겠죠. 네. 그래서 기관들이 몰려 있는 이 주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말 윈도 드레싱으로 사서 올릴 가능성이 많이 있는 종목이죠. 그런 네. 것들이 두산인프라코아, 기계 대표주 두산인프라코아, 네. 그리고 또 화학으로서는 LG화학도 좋은데 네네. 국도화학 같은 것은 좀 중소형주지만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네.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장기 성장주는 네. 이럴 때 오히려 이제 주가가 자금이 빠져나와서 경기주 쪽으로 몰리니까 네. 주가가 약세로 흐를 가능성이 있죠.